로컬 소식입니다. 이 한류의 힘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4회 LA 한인축제에 대한 결산 보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총 2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대단원에 막을 내린 44회 LA 한인축제. 축제가 끝난 후 LA 한인축제재단의 첫 번째 임시이사회가 오늘 재단 사무실에서 5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축제재단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총 수입 105만 7,879달러에 총 지출 83만 583달러로 총 22만 7,295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원국 등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예년보다 1.5배의 참관인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사들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축제 후 청소 인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화장실 청결 상태 불량, 공연장과 부스 주변 햇볕 차단막 설치와 셔틀버스 소형화의 필요성, 그리고 음식 부스의 다양화 등에 대한 사항들도 지적했습니다. 23만 2,500달러에 달하는 미수금 징수와 컨트랙터, 시큐리티 관련 미지불금 9만 달러 지급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있었는지, 세대별 관람객 수치 등 축제 무대 공연이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축제재단 측은 올해 말까지 회계감사를 포함해 이사들 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수입 지출에 관한 정확한 보고와 향후 축제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이번 한인축제 주제는 한류의 힘과 다양성이었죠. 그런데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주류인은 LAPD 올림픽경찰서 관계자 단 1명뿐이었습니다. 주의원은 고사하고 타운을 관할하는 시의원조차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번 축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제와는 동떨어진 우리 한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아쉽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종북 활동을 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신분을 박탈해 추방시켜달라는 청원서가 백악관에 제기돼 주목됩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는 지난 26일 친북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분 박탈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한국 대선 당시 LA에서 박사모 회장으로 모임을 이끌었던 세계의 애국동지의 션리 회장입니다. 션리 회장은 청원서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북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종북 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며 북한을 돕는 배반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오늘까지 470명이 서명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게 될 경우 백악관에서 공식 검토를 통해 6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추진과 대형 보험사 커버드 캘리포니아 철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웃 케어 클리닉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보험료도 낮아졌다며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신규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앤텀 블루크로스가 내년부터 남가주 내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가입자들은 새로운 플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의 앤텀 블루크로스 가입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유사한 보험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웃 케어 클리닉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건강보험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플랜 변경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규 가입은 내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1년 4개월 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드디어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양국 간 교류 협력부터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의 첫 조치로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 한국 시간 31일 한중 양국 정부는 각각 외교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도 사드 배치에도 경제 보복에도 모두 유감 표명 없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상호 교류 협력 복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요 합의문에서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중 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 양국 사드 협상 좋은 타결로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 문화 여러 인문 교류 방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이 앞으로 한국의 앞으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물류 산업 또 그리고 국제적인 1대1로 사업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관계 개선 첫 조치로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문 대통령 방중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 방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트인 물꼬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한중 간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외교당국의 발표가 탄탄대로를 걸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한국국립국악원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D-100일을 맞아 창작 국악 공연 평창의 꿈을 개최합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LA 윌셔 이벨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50여 명이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인 Let Everyone Shine을 비롯한 7곡을 선보입니다. LA 한국문화원 김낙중 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100일 남은 만큼 창작 국악공연 평창의 꿈 개최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해 한인은 물론 타 커뮤니티의 관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배우 로즈 맥거원에게 마약류 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맥거원에게 발부된 영장은 지난 2월 1일자로 기재돼 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워싱턴 달라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맥거원의 소지품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맥거원에게 루던 카운티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출석하도록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맥거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음모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거원은 트위터에 버지니아에서 내 체포영장이라니 그들이 나를 침묵시키려 하는 건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맥거원은 와인스틴한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와인스틴 스캔들을 증폭시킨 고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맥거원은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우먼 컨벤션 행사에서 팔을 치켜들며 성폭력을 고발하라고 촉구해 미투 캠페인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개솔린세가 인상됩니다. 이 모아진 세금으로는 낙후된 도로 보수 공사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